네, 안녕하세요. 전북 기본소득당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대표 정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예. 예, 전 오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 좀 공부하러 배우러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두 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분은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또 한 분은 기본소득당. 네. 물론 네트워크와 당은 다르겠지만, 자, 기본소득을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네트워크하고 기본소득당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이신지 먼저 좀 그 부분을 좀 제가 듣고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여기 나와 계신 이제 김현탁 기본소득당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현탁님과는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있는 관계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시민단체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알리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운동하는 그룹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네트워크랑은 뭐 공식적인 어떤 관계 설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창당을 언제 했죠? 예, 기본소득 저 네트워크와 달리 기본소득당은 올해 초에 이제 1월 19일 정도에 창당을 했고요. 그래서 총선에 맞춰서. 네네, 총선 직전에 창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이 기본소득이 많이 이야기되고는 있었지만 이제 명확하게 기본소득만 이렇게 단일 이슈로 이야기하는 어떤 정당은 없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 문법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당이 기본소득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특이하기도 해요. 그 어떤 주제 하나 가지고 그걸 당 이름 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뭐 복지당이나 사회복지당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 정당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거나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제 하나 딱 떼어놔 가지고 기본소득 당 상당히 특이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이 이제 좀 그 관련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당을 어떻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뭔가 사회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보적인 정당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온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 기존의 정치의 한계를 너무나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당운동이라는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정당 활동, 정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트워크에는 이제 지지하는 정당도 되게 다양하게 있으시고요. 안에는 뭐 그리고 당적이 없거나 뭐 지지한 정당이 없이 기본소득만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당은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본소득이 흥미로우면서도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그 정체를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기본소득 네트워크와 기본소득 당도 매우 흥미롭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데 뭐 기본소득이 뭔지 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주장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저도 좀 이해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그러니까 심사 없이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어떤 현금을 이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시행됐던 그 1차 재난 지원금이 거의 좀 유사한 성격, 기본소득과 좀 유사한 성격이 아니라 형태를 띠고 있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아동수당 뭐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뭐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형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어떤 월급을 받는다고 할까, 뭐 이제 아무튼 정기적으로 네. 뭐 그런 제도겠구나 하는 이게 감은 오는데, 네. 뭐 그 지난 뭐 1차 재난지원금 또 아동수당 이거하고 좀 뭐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제가 이제 좀 모호한 느낌이 드는 게,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사회수당 제도라고 하는 건데, 뭐 요즘 보니까 뭐 농민수당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처음에 농민 기본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지급된 하나의 그것도 뭐 사회수당이거나 또는 뭐 긴급 복지 지원 같은 이런 제도인데,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면서 이 기본소득의 정체에 대해서 이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특히 사회수당제도하고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건지 연관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좀 모호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정말. 저렇게 두루뭉술한데요. 갑자기 저도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바로 잡게 되는 그런 질문이시고,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 뭐 복지 제도냐 혹은 뭐 경제 정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그런 논란도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모두가 기본소득 연구자나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 동의하는 어떤 대답은 뭐 저도 뭐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간에 이제 어쨌든 좀 배우고 살펴본 것을 근간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그 모두를 조금 아우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수당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 기본소득은 좀 확실한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이 모두가 좀 기여했거나 뭐 혹은 좀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어떤 공공의 어떤 자산, 뭐 이것이 뭐 자연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인공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권리들을 인정하고 그 권리로서 이제 공유부의 어떤 그 공유부로부터 얻는 것들을 이제 그 분배하는 그 첫 번째 한 가지,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어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다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더
덧붙이자면 아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무조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업 상태에 있다거나 뭐 취업에 관한 노력을 했다거나 아동이라거나 농민이라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현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정기성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1년에 한 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을 이제 현금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 제도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역할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다니까 근데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고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받으면서도 받는 입장에서 왜 받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나 좋은 날 뭐 받을 때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만 또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뭘 받는 건 뇌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게 훔친 물건을 받는 건 작물이잖아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뭘 받을 때는 그래도 명분이랄까 의미 뭐 이런 걸 이제 알고 받아야 되는데 사회보장 제도는 그동안 아까도 뭐 수당도 있고 뭐 부조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 좀 입증하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정받아서 받기도 하고 또 수당 제도처럼 아동이기 때문에 농민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그 조사 없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기본소득은 준다니까 좋긴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주는 거고 내가 왜 받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아까 공유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부.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같은 건 뭐 이게 자연이 주어진 건데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부, 뭐 가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모두 나눠 갖는다. 뭐 그 의미 있어요. 근데 왜 꼭 그래야 되지? 뭐 그것도 좀 여태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준다는 말이지? 뭐 이제 좋으면서도 왠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노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은 실제로 받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공유부를 한다라는 개념까지로 이어졌을 때는 심리적인 좀 거부라든지 또 납득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크게 전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이제 환경에 관련된 뭐 탄소세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되고 있고 더불어서 좀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세금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어떤 사회의 어떤 뭐랄까 계약이랄까?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것을 좀 가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거를 납득하면서 가야 이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경에 대한 그런 뭐 또 빅데이터 같은 거에 대한 뭐 세금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원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더라도 그 돈 다 어디서 그 조달을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충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5천만 인구잖아요. 5천만 명한테 월 10원씩 주면 5억이 드는 월 5억이죠. 5억이 필요합니다. 100원씩 주면 50억이고 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면 5조인가? 5조 원.
이겠죠. 월 5조예요. 그럼 1년이면 60조. 60조. 어. 예, 예. 우리가 지금 1년 국가 예산이 300 몇 조죠? 500조 500. 정도. 예. 예, 예, 예. 야, 엄청나게 한 달에 예. 10만 원씩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줘도 그 돈만 1년에 60조. 네.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그 외에 다른 데 써야 할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현재 기본소득 당에서는 60만 원의 이 기본소득을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6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 배당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토지 배당, 그리고 생태 배당, 뭐 이런 탄소 배당 이런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민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이제 이 공유부, 공통부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개념의 어떤 따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공적인 어떤 뭐 이 공통 자산이죠. 빅데이터나 아니면 자연적인 이제 공통 자산인 뭐 자연 뭐 이렇게 토지나 생태 같은 것들에서 따오는 건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는 해야겠죠. 현재 이제 이 500조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어떤 세금을 걷고 있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이제 토지 보유세라는 어떤 세금도 신설을 하거나 혹은 그런 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이게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재원 조달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뭐 소득 받아서 그 뭐 소비하거나 지출하는 것보다는 아예 자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그런 어떤 예. 기본소득과 같은 예, 예, 예. 그 기본 자산. 예, 예, 예. 저도 이제 그 정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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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기본 자산제였던지 기초 자산제였던지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저도 좀 유심히 살펴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제 기본소득론자이다 보니 뭐 이제 좀 그것이 좀 더 이제 기본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차이를 갖는가를 좀 기본소득의 유리에게 제가 봤을 수도 있으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선은 그것이 이제 그 계좌를 그 아이 때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18세가 될 때까지 이제 놔두면 이제 그것이 3천만 원이었던 거 제가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걸 다 주자 그때.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갖는 한계점은 우선은 이제 좀 탕진의 우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탕진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라든지 내지는 이제 그 토지 뭐 돈이 아닌 또 토지를 그렇게 나눌 경우에는 그 토지가 갖는 가치가 또 서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뭐 좀 우려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예, 사실 그 저는 지금 오늘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좀 배우러 왔는데 뭐 배우러 왔지만 오기 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이것저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또 그동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저의 그 잠정적인 결론은 기본소득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소득과 그것을 지금 아직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제도로 지금 딱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해할 때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그런 추상적 의미의 기본소득과 실제로 정책과 제도로 시행되는 기본소득은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이의 격차. 그래도 누구나 인간인 이상 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평등한 그런 어떤 인권적인 사상 이런 거를 우리가 동의하고 추구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기본적인 것만큼이 다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네. 그건 가치고 이념이고 그게 가능한 어떤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고려해야 될 점들 또 이런 토론과 합의의 과정 지난하더라도 네. 이걸 거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섣불리 기본소득 하면서 뭐 찬성이냐 반대냐 너무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쟁이랄까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너무 좀 선정적이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좀 이념적 추상적인 이념과 가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과 이걸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 때 제도로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차원을 나눠서 봐야지 이게 모호한 채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둘 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금 저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공론화 과정이 그럼 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네. 좀 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들이 좀 자꾸 생겨서 더불어서 저도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것이 대개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법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경제학 이런 분야의 이제 학자분들이 많이 좀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그 학문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영역.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실행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실제로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일 거냐 혹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좀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것을 지금 계신 분들보다 더 넓고 다양하게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긴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가 이것을 어떤 뭐 교두보 삼아서 다음 사회로 좀 진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저희들이 하니까요. 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실현시키는 거에만 좀 타겟을 잡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좀 의견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쨌든 그 여성계에서도 좀 여성을 위한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이 좀 여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움을 줄 것인가 혹은 성평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도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필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대상층을 한정을 하면 그게 이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이미 개발돼 나온 사회수당제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주부수당을 도입해야 된다. 또는 뉴질랜드나 덴마크처럼 학생수당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나이에 취업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양질의 노동력이 이제 확보되는 거잖아요. 용돈을 그럼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빈곤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 인구 사회학적 조건을 가진 집단들에게 일정한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그게 사회수당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그런 거죠. 아동을 양육하는 집은 아동이 없는 가정에 비해서는 특별한 지출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하고 보존해주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최근에 농민수당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취지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제한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게 완전 보편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이제 이념적인 가치적인 부분. 아무래도 양극화 심하고 네. 예? 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와 뭐 이런 실천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다 나눠 갖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그 기본소득류의 이런 이념들이 이제 어필하는 거고 근데 그걸 또 제도로 하려다 보니까 뭐 재원부터 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충돌과 중복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을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학자, 행정학자, 법학자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찬성, 반대 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막 그 문제 제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또 기본소득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딱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뭐 거의 뭐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네.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은 저의 상태에서는 이게 가치적인 측면하고 제도로 현실화되는 측면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성찰적인 자세 그리고 대화 토론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꺼이 이렇게 배우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을 나누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도 어쨌거나 제가 무슨 조세 전문가라던가 혹은 뭐 이제 교수님처럼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도와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에 의해서 뭐 이제 자세한 과정들은 전문가들이 또 역할을 해야겠고 저 같은 어떤 정치운동가 뭐 이렇게 기본소득 활동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면에서 기본소득이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론화 과정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급하고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주위에도 사실 이제 제가 올해 20대 후반 언저리 막바지에 있는 나이인데 대부분 이제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공무원이 돼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어쨌거나 이 소위 틀에 박혔다고 하는 일들을 찾게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저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잠깐의 쉼표, 잠깐의 여유를 준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2012년 대선 때 네. 대선 전에 우리 지역의 어느 정당에 대선 공약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지역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게 뭐냐면 비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네. 이제 국세청에 자료가 있으니까 소득세와 재산세가 이 딱 중간값 이하인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네. 전부 수당을 주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정당에서 수도권의 표가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표가 떨어진다. 네. 이래서 이제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당의 단체장들께서 나중에 무슨 청년 수당, 뭐 청년 배당 그래가지고 제가 제시한 그 지역 수당 제도와 비슷한 그런 제도를 막 이제 도입하면서 또 무슨 기본소득이라고 또 이름 붙이면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도 안 썼지만 그냥 사회복지학자로서 하나의 사회수당인데 네. 우리나라가 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니까 비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소득세와 재산세가 중간값 이하인 분들한테 전부 월 얼마씩 주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게 오늘날에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회수당이라고 이게 막 용어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취지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교수님의
이게 제안하셨다가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안 줄 거니까 이게 실패했듯이 저는 기본소득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누구 특정 어떤 집단, 특정 연령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자라고 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라서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뭐 이제 제도적인 이 면에서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소득 그 얘기 들을 때 그런 매력을 느낀다니까. 야,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 달에 10,000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야, 나라에서 나한테 월급을 준다는데 야, 내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국가로부터 내가 월급을 받는다. 야,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글쎄.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아, 맞습니다. 이거 안 예. 큰일 났어요. 왜 퍼주냐 이제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설득을 시킬 건지 네. 논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어쨌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지금 원래 쟁점 토론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본소득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더불어서 어쨌든 현재의 그 소득세보다 이제 10% 정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OECD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서 뭐 기타 그 소득세를 10% 늘린 것과 뭐 더하기 아까 뭐 환경세 일부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약 20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이제 만들어서 30만 원 에서 뭐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모델을 이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는 가구 단위로 해서 한 84% 정도가 더 냈지만 10% 더 냈지만 이제 기본소득으로 받는 액수가 더 많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설득의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 오늘 뭐 공부하러 와서 많이 배웠고요. 또 저 스스로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성찰하면서 학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짧게라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저부터 할까요? 예.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예, 더 좀 논란도 있고 고민도 되는 어떤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계속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것은 결국에 뭐 최근에 이 코로나 국면이 드러내고 있는 어쨌든 우리 문명이 좀 당도한 어떤 한계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움으로 좀 새로운 사회로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절대로 맞는 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그런 모색에 있어서 저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좀 진지하게 더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1차에는 모든 가구가 받았잖아요. 저는 이 경험이 저는 앞으로 물론 이 시기를 버티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막 퍼주면 어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번 받아보니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유용하고 필요하구나를 저는 온 국민이 다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국면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사실 뭐 이제 내년에는 잡힐 거다, 내후년에는 잡힐 거다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부의 불평등은 심해지는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본소득은 큰 역할을 해낼 것이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뭔가 남 걱정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고민과 생각보다도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요구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빨리 와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덕분에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뭐 역시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찰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네. 함께 더 노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